네, 안녕하세요. 상표법 입문 강의 47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기본 강의 이전에 꼭 들으셔야 되는 입문 강의 진행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심판의 일반적인 개괄적인 거를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에는 상표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면 심판의 청구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제한이 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누구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종류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결정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 이렇게 있는데, 자, 일정 심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거는 뭐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심판 청구인을 아무나 하게 되면 이게 심판 경제라든지 이게 좀 심판에 남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특정 심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만, 그래서 등록상표 소멸에 현실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뭐 동종업자라든지 동일 유사 상표를 출원을 했는데 뭐 경고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등록상표와 관련해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자, 심결실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심판의 그 기한을 좀 말씀드렸었죠. 심판 청구시가 있었고 심리를 계속한 다음에 심결시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그래서 심결실 기준으로 하게 되는 이제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해관계인은 심판 청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7조에 보면 무효 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관은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요.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무효 심판의 이해관계인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건 기본적인 이론에서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종류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적극적이라는 거는 상표권자만이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즉 내가 상표를 사용하는데 어떤 등록 상표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할 때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범위 심판 중에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은 이해관계인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심판은 이게 크게 취소 사유가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원래는 누구든지 하는 게 원칙인데, 취소 사유 뭐 따로 또 배우시겠지만 4호하고 6호의 경우에만 이해관계인, 좀 약간 세부적으로는 뭐 타인이기도 하고 좀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 제일 나올 만한 확률이 높은 건 권리범위 확인 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인데, 요게 이제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구분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1차 시험엔 자주 안 나오고요. 2차 시험에도 거의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온 적은 있지만, 그래서 이게 또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됐습니다. 요거밖에 안 남았다 이거죠. 무효 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취소 심판 중에 4호하고 6호. 우리가 이제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취소 심판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은 심판 청구인에 대한 얘기이고, 특정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해서 심판을 아무나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요 심판을 할 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 강의 때 무효 심판이나 권리범위 심판을 뭐 강의해 드릴 때 암기 코드를 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두 문자 같은 걸. 그러면 거기엔 다 이해관계인 여부, 심판 청구인을 체크하는 걸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다 해놨으니까 그때 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청구한 다음에 또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척기간.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는 이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이런 걸 좀 구분해서 배우게 되는데, 뭐 상표법에서는 소멸시효, 제척기간 뭐 이런 거 구분하거나 그럴 일은 없고 제척기간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딱 정해진 기간만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도과해서 경과해서 하게 되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오냐면, 이게 무효 심판, 그 다음에 취소 심판, 그 다음에 재심의 세 가지에서 제척기간이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무효 심판이 좀 실수하기 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효 심판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재심의 경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본 강의 듣고 법조문 정리할 때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취소 심판은 제가 또 따로 취소 심판할 때 언급을 입문 강의 때도 해드리고 기본 강의 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무효 심판만 좀 볼 건데요. 자, 무효 심판은 원래 한 3개가 있는데 그중에 그냥 일반적인 무효 심판만 고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효 사유라는 거는 등록 요건이라고 했잖아요. 33조, 뭐 34조. 그중에 제척 기간이 있는 거는 얘네만 있습니다. 34조 1항 6호부터 10호, 16호, 그다음에 35조 선출원이죠. 34조는 부등록 사유 중에 6호부터 10호, 16호. 숫자가 좀 눈에 익죠. 6호부터 10호, 16호. 그다음에 35조다. 자, 얘네들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것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6호부터 10호, 16호, 35조는 자,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되고,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했죠. 지난다는 얘기는 5년까지는 괜찮고 5년이 넘은 경우, 그 경우에는 제척 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심결각하, 부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심결각하는 우리가 각하 결정 다음에 조금 중요한 내용을 판단하고서 심결실 기준으로 각하하는 거라고 했죠. 심결각하. 128조에 따른 부적법 심결각하. 근데 제척기간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해관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인이나 제척기간이 문제가 있으면 심결각하됩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되죠. 34조 1항 6호부터 10호, 16호, 35조가 보이면 항상 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체크해라. 특히 무효 심판은 제가 암기 코드 말씀드릴 때 이 제척 기간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척 기간을 까먹지 마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못하면 제척 기간이 도과했는데도 무효 심판 청구했다는 심결각하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실수하시면 큰일이 납니다. 수험적으로는 그거 뭐 중요한 논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감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척 기간을 이렇게 말로만 했는데 그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등록 상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을이 상표를 출원을 했어요. 근데 요 상표랑 문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선등록 상표가 있을 땐 유사하다. 만약에 이 상표가 유사하다 그러면 34조 1항 7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6호부터 10호였죠. 자, 그럼 34조 1항 7호에 요 상표는 원래 등록되지 말아야 되는데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무효 사유를 갖게 됩니다. 34조 1항 7호에 6호부터 10호였죠. 34조 1항 6호부터 10호, 16호, 35조. 그 중에 지금 7호가 있는데 언제까지만 무효 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요?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 5년 내에만 요때 청구를 해야지. 자, 이런 선등록 상표가 있음에도 그런 걸 체크를 안 하고 5년 동안 그냥 놔둬버리면, 자, 이 상표가 계속 존재할 때까지 그냥 놔둬버리면 시장에서는 그냥 서로 공존하게 이미 사용을 해서 5년 동안 놔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년 내에 빨리 찾아서 없애야지. 5년 동안 그대로 놔뒀으면 네 권리를 제대로 챙겨 못 먹었고, 그렇죠? 뭐 갑일 수도 있고요. 심판을 청구하시는 사람은 이해관계니까, 아니면 동종업자인데 자, 이 권리가 이미 있는데도 갑의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공존하면 일정 기간까지는 빨리 계속 할 수도 있는데 빨리 없앨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지나버리면 시장에서 이미 의뢰 상표도 다 존재하는 걸로 인식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정해져 있는 신용이 생긴 걸 막을 수 없다라고 봐서 5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게 34조 1항 6호부터 10호, 16호, 35조. 자, 7호. 자, 여기에 해당되는 규정이죠. 그러면 심판 청구는 5년 내에만 할 수 있다. 이게 제척 기간에 해당합니다. 제척 기간은 꼭 이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시험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자, 이해관계인과 제척 기간, 심판의 가장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7회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48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